상상력을 뛰어넘는 경이로운 세상 곰의 땅끝으로 갑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지구, 마침내 봄이 오는데요. 곰이 겨울을 보낸 동명굴에는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UMC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뉴스 퍼레이드로 진행하며 오는 8월 3일부터는 정식 앵커가 나와 목소리가 아닌 앵커가 직접 진행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닌 정확한 사실에 의한 보도를 하고 있는 KUMC 뉴스 퍼레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만남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회동 공개 제안문을 통해 윤 전 총장과 만나 현재의 시국 상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당원과 국민을 안심시켜드리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개 회동을 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원장은 최근 당내 계파 갈등 양상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계파 갈등의 폐해를 누구보다 심각히 경험했던 당원이나 지지자분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권 교체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에 저는 윤 전 총장과 만나 당원과 국민을 안심시켜드리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우리 두 사람이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국민들 앞에 마땅히 갖춰야 할 자세라고 밝혔습니다. 최 전 원장은 저는 윤 전 총장을 정권 교체의 도정에서 함께 해야 할 동지로 인식하고 있고 기성 정치권의 변화와 혁신에 함께 긍정적 역할을 해야 할 정치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면서 회동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윤 전 총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마스크 착용 지침을 변경해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자더라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권고를 내놨습니다. 백신 완전 접종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지 2개월 반 만에 방역 지침을 복원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증거가 나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백신 완전 접종자란 화이자, 모더나의 백신 2회, 존슨앤드존슨 백신 1회를 접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27일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일부 지역과 여러 국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델타 변이에 감염된 백신 접종자 중 일부가 전염성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백신 접종자가 델타 변이에 감염되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양의 바이러스를 갖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이런 연구 결과는 걱정스럽고 우리의 권고에 대한 업데이트를 필요로 한다며 지침 변경 이유를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CDC는 연구 자료의 출처를 제시해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웹사이트에는 월렌스키 국장의 발표 이후 1시간 동안 마스크 착용 지침 변경 사항이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지침은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높은 감염률은 7일 동안 인구 10만 명당 확진 사례 100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전역의 3,219개 카운티 가운데 2,043개 카운티가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식품의약국의 정식 승인이 아니라 긴급 사용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원치 않는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더라도 연방법 위반이 아니라고 미 법무부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26일 미 보훈부와 캘리포니아주, 뉴욕시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매주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주정부나 민간기업, 병원 등지에서 근무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감봉이나 정직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기관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보훈부가 처음입니다. 보훈부는 재향군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 업무 특성상 고령자들을 접촉하는 일이 많은 근무자들은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훈부 결정이 큰 관심을 끈 가운데 이날 미 법무부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직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연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법무부 법률상담실은
코로나19 접종이 손쉬워지면서 미국 전역의 수많은 고용주, 교육기관 및 기타 시설에서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부 학교에서는 대면 수업을 위해 학생에게 기업은 채용 조건으로 접종을 요구한다고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드존슨의 코로나19 백신이 FDA 긴급 사용 승인만 떨어졌다는 점에서 접종 의무화의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 가능한 유일한 백신임을 고려하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접종 의무화를 금지할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내년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50세 이상 저소득층은 누구나 메디칼 건강보험이 확대되어 불법 체류 신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27일 50세 이상의 서류 미주민들도 메디칼 가입 자격을 확대하는 법안 AB 133에 서명했다고 주 공보관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약 23만 5천여 명의 불체자들이 의료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히고 주 관계자는 그 숫자를 추산하였으며 주 정부는 이들을 위해 캘리포니아 정부는 연간 13억 달러의 의료비를 추가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6년 18살까지 미성년 서류미 비자들에게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난해인 2020년에는 26살까지 확대했었는데 이번에 그 대상을 50살 이상으로 대폭 넓힌 것입니다. 한편 가주 공공정책연구소가 올해 실시한 조사 결과 성인 3분의 2가량은 불법적인 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납세 건강보험 제공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지난 2015년 조사 당시 54%에서 늘어난 응답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시노백의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2차 접종 6개월 뒤 한계치 이하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노백 백신을 주로 접종한 인도네시아는 보건의료인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부스터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8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연구진은 18에서 59세 건강한 성인 540명을 모집해 4개 그룹으로 나눈 뒤 그룹에 따라 시노백 백신을 다른 날짜 간격으로 2차, 3차 부스터샷까지 접종하면서 혈액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2개 그룹의 항체 양성 반응 수치는 접종 완료 6개월 뒤 각각 16.9%, 35.2%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부스터샷을 맞은 2개 집단의 항체 양성 반응은 6개월 뒤 6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시노백과 장수성 질병통제당국 등 연구진이 이번 연구에 참여했다고 전합니다. 연구진은 해당 논문을 이달 23일 의학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매드아카이브에 올렸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 청사에 나치를 상징하는 문양인 스와스티카 낙서가 발견돼 그 배우가 누구인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7일 미 매체 엑시오스에 따르면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 엘리베이터 벽면에서 전날 스와스티카 모양으로 새겨진 낙서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낙서는 반유대주의에 대응하는 직책을 맡을 대사 사무실 인근에 새겨졌으며 현재는 제거된 상태입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아들이기도 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 전체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증오스러운 낙서는 제거됐다며 곧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반유대주의는 우리에게 고통만 상기시킬 뿐 과거의 유산이 아니다라면서 미국 국무부 등 어느 곳이든 반유대주의가 설 곳은 없다며 강력한 행동을 취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대인 동료 여러분, 당신들의 봉사에 얼마나 감사하며 당신들의 동료로 일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아달라고 격려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현재 인도와 쿠웨이트를 순방 중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직접 비판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최 전 원장은 청해부대의 공중급육이 급파 지시가 문 대통령의 독창적 아이디어였다는 문비어 첨가 논란에 자화자찬이 문제라고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최 전 원장은 2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청해부대 장병들이 국가가 나를 버린 게 아니냐는 한탄을 하고 있을 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공중급육기를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문비어 첨가를 불렀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이 신문지면을 장식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이디어가 아닌 합동참모본부의 매뉴얼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해외 파병 근무 중 코로나에 집단 감염된 장병들을
어떻게 하면 빠르고 안전하게 복귀시켜 치료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안심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 어처구니 없게 청와대는 대통령 홍보에 열을 올린 것이라고 비난한 최 전 원장은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이 자화자찬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또 문 대통령은 지난해 모더나 회장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한 후 마치 우리나라는 백신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그러나 모더나 백신 공급은 계속 차질을 빚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또 세계적 대유행이라지만 막을 수 있는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교도소 집단 감염, 훈련소 집단 감염 등과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최 전 원장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고 충분히 대비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정부의 실정을 날카롭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것일까? 그것은 문 대통령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은 온통 자신의 임기, 지지율 방어에만 관심을 쏟다 보니 정작 우리 앞에 놓인 위험과 난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정신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최 전 원장은 대통령은 더더욱 그래야 한다며 언제나 일의 결과에 책임지고 국민의 마음에 공감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가 트로트 가수 영탁과 모델 재계약 불발 배경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영탁 어머니가 예천양조에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7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막걸리 회사의 구판, 영탁 엄마는 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이진호 유튜버는 이번 갈등은 공식적으로 상표권과 관련된 문제로 외부에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갑질 문제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사자는 영탁 어머니와 예천양조다. 영탁 본인은 전면에 나서고 있지 않다. 다만 영탁의 어머니가 위임장을 받은 사실상 대리인으로 나섰기 때문에 본인 역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튜버인 이진호는 영탁 어머니가 예천양조에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진호는 예천양조 측은 지난해 8월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을 위해 영탁 본인에게 등록 승낙서 자필 사인을 받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영탁 어머니에게 이를 요청했다. 이후 일주일 만에 예천양조 측과 별개로 영탁이라는 이름으로 상표가 출원됐다. 상표를 출원한 사람은 영탁의 부모님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탁 어머니는 지난해 5월 이후 거의 매달 예천양조에 들러 백 모 회장과 소통을 나눴다. 영탁의 어머니가 무속인이라는 배경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예천양조 관계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예천양조 관계자는 저희 막걸리에 보면 작은 기와 암자가 들어가 있다. 그게 주천이다. 영탁 어머니가 주천에 신이 나타나서 노했다. 왜 허락도 없이 그걸 막걸리에 넣었느냐. 빨리 가서 죄를 지내라고 했다. 그런 죄를 2~3번 지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막걸리 공장이 철골 구조물로 돼 있어서 H빔이 쭉 서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영탁 어머니가 몰래 공장에 다녀간 모양이다. 전화가 와서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자신 오후 11시 오후 1시에 기둥 내 모퉁이에 묻어라. 안 그러면 기업이 망한다고 하더라. 불안한 마음에 그걸 신문지에 싸서 묻었다라며 돼지머리 사진과 백구영 회장이 영탁 어머니에게 돼지머리를 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영탁의 막걸리 모델 재계약은 불발됐고 협상 결렬 후 백 회장은 이상한 느낌을 받아 다른 무속인들에게 조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천양조 관계자는 무속업계에서 돼지머리는 복을 상징하는데 돼지머리를 땅에 묻는 것은 해당인을 잘못되게 하는 거다. 돼지머리는 절도하고 는 얼굴이지 않나. 그걸 땅에 묻는 일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유튜버 이진호가 통화를 나눈 무속인들 역시 돼지머리를 땅에 묻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 무속인은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돼지머리를 땅속에 묻는 일은 없다. 저는 나쁘다고 본다라고 했고 다른 무속인 역시 왜 그걸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묻으라고 했는지 통상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버 이진호는 영탁 어머니가 어떤 의도에서 그랬는지 알 수 없다. 현재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남성 2명이 기르던 허스키를 도로에 버리고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텍사스주 엘패소 카운티 호리손시티의 한 도로에서 한 젊은 남성이 허스키의 목줄을 풀어준 뒤 조수석에 타고 그대로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장면은 뒤따라오던 차량의 여성 운전자가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영상을 보면 주인이 자신의 목줄을 풀어주자 어리둥절해하던 허스키는 차량이 출발하자 전속력으로 뒤쫓아갑니다. 그러나 차량이 속도를 내자 따라잡지 못하고 홀로 남겨진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여성 운전자는 곧바로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엘패소 카운티 세리프 당국은 차량 운전자인 68세 남성을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남성은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보석금 $5,000를 내고 당일 풀려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길가에 유기됐던 허스키는 동물구조단체에 구조된 후 곧바로 다른 가족에 입양됐습니다. 동물구조단체는 허스키가 입양된 후 북극곰을 뜻하는 나누크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보건국에서 각 백신별 돌파 감염률을 발표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이 0.2%, 화이저가 0.15%, 모더나가 0.09%로 이 비율을 볼 때 모더나 백신이 새로운 돌파 감염에 항체 효과가 제일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LA 카운티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입니다. 오늘 28일 오후 카운티 보건국 발표에 의하면 새로운 확진자 수는 2,451명이며 그중 새로운 사망자 수는 어제와 같은 15명으로 발표했습니다. 한편 실내 마스크 행정명령이 발표된 지난 7월 17일에 발효된 이후 카운티 보건 인스펙터들은 각 영업체들을 방문하여 손님들에게 안전 프로토콜과 마스크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조사단은 17에서 23일 사이 음식점 1,013개, 바 9개, 푸드마켓 222군데, 호텔 22군데,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5곳, 미용실 또는 이발소 11개, 식품 제조공장 38곳, 개인관리사업장 25곳, 쇼핑몰 10군데를 방문하여 위반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은 고용주와 직원이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부분과 또 다른 일반적인 위반 사항은 업체에서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시하는 사인판을 게시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정확하고 빠른 뉴스를 전해드리는 KUMC 뉴스 퍼레이드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